네, 출란교실입니다. 2025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제는 뭐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또 여러분들도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그 경계선상에서 이제 설레임이 많이 사라지죠. 사실은 그 경계라는 것이 어제와 오늘, 이 차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1초 전과 1초 후의 차이입니다. 이 2024, 2025, 이 경계선상이라는 것이 아주 좀 짙게 들어가면은 1초 전, 1초 후, 늘상 지금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와 오늘의 차이일 뿐이죠. 늘상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5년이라는 이 숫자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새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뜻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포한 뜻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보다는 이것은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 something new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죠.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1초 상간에 틱 바뀌는 것인데, 이게 뭐 눈을 딱 뜨고서 새해를 뭐 맞이한다거나, 해가 뜨는 것을 어제 뜬 해로 봤는데 오늘 또 그 뜨는 해를 바닷가에서 바라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이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 즉계는 또 우리 난계도 그렇고, 바뀔 생각을 해야 그나마 기대를 하는데, 바뀔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는 기대도 안 가는 거예요. 기대도 안 간다면은 2024년이나 2025년이나 우리 난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어제와 오늘, 며칠 전, 3일 전과 오늘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계속 기대를 했다, 실망했다, 기대를 했다, 실망했다, 이것을 한 몇십 년 하다 보면요, 나이가 이제 지그시 들면은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죠. 이제 무감각해져요. 뭐 해피 뉴 이어 하고 뭐 축복 터뜨리는 것도 가슴 설레이지도 않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늙어가고 무감각해지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보수화가 되는 것 같아요. 보수화가 되면서 지금 뭐 그 우리 정치권에서도 나이 드신 분이 대부분 뭐 보수 쪽을 지지한다면서요, 정치적인 보수 측을. 이게 자꾸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오늘은 새해니까 아무튼 뭐 그런 기대를 좀 한번 해보면서 댓글에 질문을 주신 분들, 이 공개적으로 제가 또 다른 분들도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댓글을 일부러 달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작살나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살나충. 이거는 어디서 구입하냐 그러는데, 제가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작살나충 이렇게 딱 치면은 파는 곳이 쫙 뜨더라고요. 쿠팡, 11번가, 뭐 지마켓 뭐 다 뜨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딱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2만 원이 채 안 되니까요. 그거 어디서 구매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은 아마 인터넷을 잘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살충제인데, 이게 유기농 살충제인가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팔죠? 살충제는 농약에 분류가 됐다면은 그 인터넷으로 못 파는 것인데, 아무튼 이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여기 분갈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제가 이전에 분갈이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찾아보시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분갈이를 하기 좋은 계절이 이제 그 봄, 그리고 가을, 이렇게 대부분 교육을 해요. 그 이유는 이 봄이나 가을, 이게 봄의 문턱, 가을의 문턱에서 이제 그 분갈이를 해보면은 새로운 돌을 식재했을 때 이게 이제
생장하는 기간이죠. 이게 봄하고 가을이. 이 여름에는 잠깐 쉰다면서요. 겨울도 그렇고. 그럼 요 기간에 생장을 하는 것인데 이제 새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내리면서 새로 식지한 돌을 움켜잡을 수 있도록 활착이 잘 되니까 아마 요렇게 해서 활착을 잘 하도록, 만약에 새 뿌리가 나지 않을 때 분갈이를 해놓고 난석 사이에 중간에 붕 떠 있으면은 이 뿌리가 분을 꽉 잡고 있어야 세력을 확 발전시키고 또 꽃도 피우고 하는데, 이 식물이 이 지능이 없는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내가 이 분을 꼭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흔들해서 쑥 하면서 뽑히는지 활착이 안 되는지를 잘 알아요, 이 뿌리가. 그러니까 이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촉수가 암만 많아도 꽃대를 안 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활착이 안 된 거예요. 새 뿌리가 이 돌이나 분을 꽉 잡아줘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않네라는 것을 느낄 때 촉수도 왕성하게 신화가 크게도 올라오고 또 꽃대도 여러 대 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럴 때 이제 그 활착 때문에 분갈이를 하라, 요렇게 이제 교육을 단순하게 시켜요. 뭐 이런 저처럼 이렇게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그냥 뿌리는 봄, 가을에 2차례, 1년에 2차례 분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죠. 뭐 암기를 하라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이제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름, 이 겨울에는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때 하면 좋은 건데 요때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죠. 요때 하면 절대 안 돼. 요때 하면 난초에 데미지가 입어. 또 요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난초를 산채하러 다니시는 분들 주로 여름 초입에 가거나 요 신화 이제 성장, 생강근에서 나온 신화 성장 때문에 그 첫 촉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여름 초입에 가거나 아니면 꽃대를 보기 위해서 겨울 초입에 가기를 하죠. 산채를 가죠. 그 산채를 해왔어. 그 분에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분갈이지 뭡니까? 그리고 또 난초를 많이 구매하는 계절이 여기 겨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겨울에 그 꽃대 하나 달아가지고 난초 한번 구매하려고 했는데 가져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키웠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손에 닿지요.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분을 쏟았다가 뿌리를 보여주고 다시 또 덮고 막 이런 과정을 저도 보니까 막 되풀이 하더라고요, 경매장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곰팡이균이 들어가거나 각종 세균들이 묻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다 털어버려요. 털어버려가지고 싹 살균을 해서 다시 심죠. 이거 분갈이입니다. 겨울철에 하는 분갈이. 또 하나, 봄에 잘 키웠는데 잎끝이 자꾸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잎끝이 말라. 잎끝이 마른다는 것은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잎끝이 마른다는 것은 식물이 인간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나 뭔가가 이상해 지금 라는 신호를 말로 못하니까 잎끝이 타는 걸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딱 털어서 보면요, 어떤 때는 모촉이 잎끝이 타면 뭐 늙어서 노대가 나나 보다 하는데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벌어질 때쯤 잎끝이 타는 것을 현상이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딱 털어보면요, 뿌리에 물음병이 오거나 탄화 현상이 왔거나 아니면 이 뿌리에 곰팡이 포자가 탁탁탁 달라붙어서 하얗게, 이 뿌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하얗게 이렇게 곰팡이 포자가 달라있거나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데미지가 왔어요. 뿌리에 데미지가 오니까 인간한테 이 말을 표현할 말이 없잖아요. 표현할 방법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잎끝이 타는 것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즉시 분을 쏟아야 됩니다. 분갈이를 한 달 전에 했다 하더라도 다시 쏟아야 돼요.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물음병 있는 뿌리를 다 훑어내고 다시 소독을 해서 안전한 식재에다가 해서 절대 비료 또는 한번 이제 살균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살균 살충제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중환자실에 놓여가지고 이거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런 환자한테는 먹을 거 절대 주면 안 되고요. 살균 살충제도 별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몸속에 받아들여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저항력이 이미 없어요. 그 난초는. 그러니까 물만 주면서 계속 회복될 때까지, 자연의 힘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나는 죽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 끝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현상도 있죠. 신화가 올라오다가 성장을 탁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신화가 계속 안 자라? 옆에는 쑥쑥 자라서 벌어진데 이건 안 자라. 같은 봄인데도. 뭐 이렇게 하여튼 이상한 현상들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분 속에, 이 분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분 속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상 이 분 밖에서 벌브 위로 올라가는 이파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 한 달 전에 분갈이 했어. 2달 전에 분갈이 했어. 그러니까 이거 뭐 안심해. 이거 한 1년, 2년 동안은 분갈이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나 이런 게 있죠. 분갈이 한 지가 2년 넘었어. 한 3년 됐어. 근데 잎끝 하나 안 마르고 잘 자라. 아주 무사해. 이런 걸, 야, 이제 2년 됐으니까 분갈이 하자. 그래서 뽑아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 분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신화가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좀 큰 분에다가 옮겨 싣겠다. 이러는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분이 커. 분이 크고 벌브가 여기 이렇게 있고 아직도 여기 공간이 많아. 근데 2년이 됐다, 3년이 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식재가 뭐 어떻게 됐을 거야. 뭐 식재가 오래되면 산성화가 된대. 여기 뭐 염류 집적이 온대.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자꾸 에라이언들이 심어줘가지고 그냥 분을 털어가지고 분갈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잘 자라면, 잘 자란 대로 놔두면은 지금 그 환경이 좋은 거야. 이 출란한테는. 여기 익숙해져 있어. 적응된 거죠. 그럴 때는 분이 좁아서 더 이상 신화가 나오지 못해서 집을 크게 옮겨주는 정도 수준의 어떤 영향이 없다면은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거기서 꽃대도 왕성하게 올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장사하시는 분의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분주를 쪼개지 않습니까? 쪼개니까 자꾸 이렇게 조그만 분에다가 이렇게 심죠. 조그만 분에다가 한 2촉, 3촉을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시회 내보내려고 하는데 꽃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자, 요 설명도 오늘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꽃을 보려면은 이 출란이 분을 꽉 이 분 속에서 뿌리를 막 감고 있으면서 완전히 활착돼가지고 자 뽑을래도 잘 뽑을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활착이 돼서 움켜쥐고 있을 때 이 꽃대를 이렇게 잘 2대 3대씩 이렇게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이렇게 키울 때는 이 좁은 분에서 키우면은 사실은 난초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난초는 원래 정상적으로 이런 거 다 장사나 뭐 이런 전시회나 이런 거 구분 없이 출란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면 분은 커야 됩니다. 분은 커서 이렇게 있으면 널널하게 이 양쪽에 이쪽으로 뻗어나가도 되고 이쪽으로 뻗어나가도 되고 널널하게 뿌리가 더 아무리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 분에서 뿌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 좀 넉넉한 분에다 심어야지 출란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꽉 찬 이 큰 분에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전시회에다 이 큰 분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를 앞두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꽃대가 만약에 3대 달린 걸 내놓고 싶다. 그러면 3대 있는 데서 이게 분주를 합니다. 이게 끊어버려요. 끊어가지고 분주를 해서 이거는 다른 분에다 심고 요만큼을 조그만 분에다 옮겨 심죠. 분갈이를 합니다. 요거는 난초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분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를 내보내기 위한 적당하게 이쁘게 보이기 위한 촉수, 적당하게 그러니까 촉수는 적은데 꽃대가 막 3대 4대씩 올라온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어떤 때도 뭐 2대인가 3대밖에 없는데 꽃대가 3대 이상 올라온 거 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죠. 신기하고. 그러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분주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분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그 장사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하는 행위니까 그거는 뭐 그런 대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죠. 그 특수 목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이 출란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넉넉한 분에다가 이 출란을 충분하게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뿌리도 아무리 지가 내려봐야 이 분에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이런 집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준다면은 출란에 잎끝이 탄다거나 뭐 데미지 현상이 오지 않는 이상은 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 기간이 됐다 그래서 분갈이한다 이런 건 없다. 염료십적 없다 그런 것도. 왜냐하면 이 난석은요 이 흙이 아니라 자갈이기 때문에 뭐가 염료가 집적되기 전에 물도 또 주는 방법이 또 주면 밑에 막 흘러내려가도 한참 주고 어떤 때는 한 번 더 주지 않습니까? 다 쓸려 내려간다. 그런 것이 집적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분안에 지금 유기 물질이나 아니면 뭐 질소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미량 요소들이 물을 줄 때마다 쓸려 내려가는 것을 걱정이 될 판에 이것이 뭐 쌓여가지고 염류집적 현상이 와서 나한테 뭐 이거는 일반 농사 짓는 사람이 흙에서 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는 해당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없다. 글쎄 뭐 모르죠. 한 10년 분갈이 안 했다. 뭐 그러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난초를 키우면서 그런 경우라는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큰 분을 만들어 주시고 좀 여유 있게 그럼 난초는요 또 자랄 때 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을 막 뒤졌는데 난초가 없어. 근데 난초가 하나 딱 발견되면 그다음부터 연속으로 발견됩니다. 이게 굴락 생활을 좋아해요. 굴락. 난초 굴락지가 형성돼요. 걔네들은 피는 곳에서만 난초가 피어. 새싹이.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집단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한 분에서도 촉수가 여러 대 있는 대주로 키울 때 난초는 건강하고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꽃도 잘 핍니다. 잘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대주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서만 키운다면은 자꾸 장사 목적으로 찢어서 분주를 하거나 전시에 내보낼 목적으로 찢어서 분주하는 이런 이유 말고는 우리는 그냥 보통 에라닝으로서는 대주로 키워야지 자꾸 두축세축으로 찢어낼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분갈이라는 것은 언제 하면 좋다지 언제 하면 나쁘다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분갈이 하셔도 된다.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분갈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왜냐면 봄, 가을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 겨울이잖아. 좀만 더 지나면 한 2달만 있으면 봄인데 좀 이상이 왔어. 이 끝이 자꾸 탄다 그러거든요. 근데 2달 후에 해야지. 안 된다. 이거는 즉시 하시라. 왜냐면 거기에는 뭔가 곰팡이균이 침투했을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2달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곰팡이가 번식해서 난초 전체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오늘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얘기로 첫 새해를 시작하고 제가 요즘에 쇼츠를 좀 많이 올립니다. 쇼츠를 많이 올리는데 쇼츠를 보시는 분들도 이 좋아요는 좀 눌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좋아요를 자꾸 눌러야 다른 분들한테도 이 알고리즘상 유튜브 영상에 많이 노출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